더군다나 이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려고 하질 않죠. 왜 그러냐면 북한의 그 병력에 조금이라도 공격이 있을까봐 지레 겁먹고 말이에요. 네. 어떻게든 북한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애틋한 그 애북 정신에 의해서 북한보다는 김정은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김정은한테는 겁이 나겠죠. 네. 김정은이 한번 화내면 이 사람들도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뭐 자기 비밀이 까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건지 나는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맞는지 이 나라 정치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너희들이 정하고 싶으면 우리 대통령을 감시하는 대통령 가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도와주면 참 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는 걸 도와주면 우리도 이것도 해주겠다. 하겠다. 이렇게 지금 소위 바타를 걸어놓은 거죠. 이게 국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서로가 그 필요한 사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특별감찰관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안 하는 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한테 특별감찰관 이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대통령도 그거 좀 하는 게 좋겠다 하면 대통령실에서 그래 이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하면 쉽고 좋았다고 봐요. 근데 특별감찰관을 실시하라 하니까 호랑이 이빨 뽑겠다고 광고하듯이 그래 되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이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만들어 버렸죠. 그럼 굴복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야당 그렇죠. 대표에게. 더군다나 이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려고 하질 않죠. 왜 그러냐면 특별감찰관을 처음 시행했던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원내수석이었어요. 예.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선출하는 방식을 제가 그때 직접 제가 담당을 했거든요. 이게 특별감찰관법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특별감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명을 선출하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한 사람, 민주당에서 한 사람, 여야 합의로 한 사람 이렇게 교섭단체에서 선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선출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게. 그럼 민주당이 실컷 특별감찰관 임명하는데 나름대로 억지로 좀 후보도 추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내보냈는데 결국 자기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별검사 임명하자고 저렇게 막 떠들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초점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특별감찰관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을 민주당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 당이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하자 말자. 그러니까 이관계 차원에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법안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특검처럼? 그것도 지금 야당 추천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자 근데 야당 추천으로 하자 이래버리면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출하겠다고 하는데 선출하려고 했는데 투표용지에 내게 없어. 그러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는 오로지 민주당의 처분에 따라야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그 계책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튼 뭐 정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 그 과정에서 북한 인권재단이 이제 소외되면서 이게 언제 북한 인권재단이 만들어지냐. 도대체 북한 인권재단이 인류의 보편 타당한 가치인 인권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돼야 되는데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북한 인권재단이 이제 출범도 못하는 상황까지 갔다. 이게 민주당 탓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탓이 아니냐 이게. 왜 이거를 딜을 하고 있느냐. 또 왜 무시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게다가 지금 참 가슴 아프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병사들이 지금 전방에 투입이 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12,000명이라고 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거의 뭐 총알바지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거 봐라 북한이 이런 정권이다라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간 건 전 세계가 지금 뭐 분노하고 미국도 문제 삼는데 이 대한민국만 조용하단 말이죠. 대한민국은 거기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차장을 비롯해서 이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북한군이 예. 진짜 왔는지 예. 왔으면 또 몇 명이 왔는지 그런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가서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나토 측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가 병력을 파견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우리가 왜 그쪽에서 전쟁을 벌이느냐 또는 또 그렇게 예. 했을 때 전쟁의 참화가 한반도에 뭐 전쟁의 불길이 한반도로 넘어온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북한에서 북한 군대가 그 우크라이나 전선, 러시아 전선에 갔을 때 단순히 그 사람들이 뭐 돈만 받고 끝나느냐면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지금 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군대를 파견했다고 하지만 네. 이게 지금 정작 러시아는 이게 전쟁 상태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국 내 영토에 대한 군사 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 작전에 이 다른 나라 군대가 저 용병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고 유엔 또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병력을 파견할 수 없는데 이것도 네. 위반이고 여러 가지 불법 요인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거 탓은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 이재명 대표가 마치 우리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해서 북한과 전쟁 벌이는 것처럼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한반도에 전쟁이 온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는 탄핵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 전쟁한다고 또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가 지금 보낸 것은 정보 수집 차원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기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거기서 나토군에서 폭격을 해서 만약 북한군이 그 전쟁에서 실제 그 폭격을 당하면 그것을 선무공작 심리전에 활용하자 뭐 그런 주장이었는데 아니 그 군 출신으로서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 그걸 대고 마구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북한의 그 병력에 조금이라도 공격이 있을까봐 지레 겁먹고 말이에요. 네. 어떻게든 북한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애틋한 그 애북 정신에 의해서 북한보다는 김정은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 그렇죠. 같아요. 뭐 김정은한테는 겁이 나겠죠. 네. 김정은이 한번 화내면 이 사람들도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뭐 자기 비밀이 까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건지 나는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맞는지 이 나라 정치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민주당 이분들도 굉장히 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너무 좀 북한 인권이라든가 북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눈 감고 상황에서 네. 상황에서 북한 인권 재단의 그 발족을 이게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북한 인권법은 미국에서 그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서 지금 북한 인권 운동하는 분들에게 자금 지원도 하고 많이 그 도와주고 있고 탈북하는 그 탈북을 도와주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이런 지원을 좀 하자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인권 재단을 그것도 어렵게 만들었어요. 북한 인권을 보호하자는 데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요 극렬 반대예요. 죽기 극렬. 살기로 반대를 해요. 아니 북한 인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도와주자는 데 대해서는 이게 북한을 자극한다는 거야. 북한 자극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을 자극한다는 의미겠죠. 그럼 아니, 김정은이
인질범인가? 그럼 자극하면은 북한 주민들을 더 괴롭히니까 자극하지 말자고 하는데 북한 주민은 더 굶고 더 맞고 심지어 전쟁터까지 끌려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마 김정은이 화나면 민주당도 괴로운 일이 있겠죠. 뭐 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저러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 주민 북한 인권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통과시키는데 그렇게 힘들었지만 어쨌든 여야 합의로 우리가 뭐 내줄 거만 다 내주고 이거는 하자 해서 통과시켰는데 그 다음에 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뽑아야 이사 중에 또 그러니까. 이사장도 선출하고 해서 예. 출범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예산도 세우고 이러는데 이제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국회에서 선출하게 해놓고 이걸 절대로 선출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인권을 위한 그 정부 또는 이 저 사회적인 활동을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을 극렬 반대해서 8년 동안 지금 막고 있어요. 너무 좀 예. 비참하고 답답하고 화나는 상황인데 그래 막고 있는데 이걸 그 만약에 너희들이 정하고 싶으면 우리 대통령을 감시하는 대통령 가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도와주면 참 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는 걸 도와주면 우리도 이것도 해주겠다. 하겠다. 이렇게 지금 소위 바타를 걸어놓은 거죠. 이게 국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서로가 그 필요한 사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한동훈 대표는 북한인권재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제 포기하겠다. 이번에는 포기하고 그 특별감찰관 임명을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중요하죠. 예. 그런데 북한 인권 이거 중요하다. 이거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발언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의 지렛대가 없어졌어요. 어쨌든 민주당이 더 이상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는 데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특별감찰관도 뭐 하도 말도 마음대로였는데 이제 뭐 그거 없이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해도 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하지 않아도 특별감찰관 우리가 임명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특별감찰관을 우리가 왜 그러면 하지? 김정은 심기 불편하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가 얼마나 도와줘야 되는데 예. 어? 그런 논리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 참.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지금 러시아 군대에 같이 그 지금 파병이 되어서 이제 같이 싸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전쟁을 하다 보면 항복하는 포로로 잡히는 북한 병사도 있을 거고 항복하는 병사도 있을 거고 아예 탈북하는 병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신문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그래도 가서 나토군에게 매뉴얼을 줘야죠.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우리 정보당국에서 가서 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만약에 나토에서 협조만 해준다면 우리도 그 북한 병사들 만약에 그 포로가 되거나 또는 생포되는 병사들 그 자수하는 투항하는 병사들 그 신문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아니 이 파병의 대가로 나중에 러시아가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 무기들을 잔뜩 제공할 경우에 우리가 이미 지금 그 첩보 위성 기술로 넘겼어요, 러시아가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지금 군사적으로 중요한데 예. 그 뭐 몇 명이 왔는지 어떤 조건으로 왔는지 그 내용도 알아야 되고 한데 우리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대고 지금 없어진 고문 기술을 전파하겠다는 거냐? 난 그거 보고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요. 예. 상식이야입니다, 상식이야. 지금 나라에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이 될지도 모르는 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기껏해 가지고 김정은 두둔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나서면 좋겠고.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우리는 지금 바빠요. 네, 당 지도부가 서로 바빠요. 특별감찰관 뭐 굉장히 바빠요.
아, 정말 좀 너무 너무 바빠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예.